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줄곧 논란을 샀던 전광훈 목사가 광주를 찾아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등의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시와 지역 유관기관 등이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등에 나섭니다. 옐로우시티 장성군이 상징색과 상징 문구를 바꾼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임자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년 자치단체들이 도로 위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하면서 너무 많은 나무를 잘라내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맞는 것이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옐로우시티 장성군이 상징색과 상징 문구를 바꾼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란색에 집중해왔는데 파란색과 초록색 등도 더해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또 전임자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이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성군 장성읍의 한 마을입니다. 입구부터 노란 빛이 가득합니다. 상가 지붕도 지나가는 버스도 노란색입니다. 지역의 주요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두석 군수 시절 황룡강에 산다는 누런 용의 전설을 살려 옐로우시티, 즉 노란 도시로 만든 겁니다. 장성군의 상징 문구인 옐로우시티는 민선 6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민선 8기 들어 이 이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옐로우시티가 충분한 군민 합의를 얻지 못했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장성군은 새로운 상징 문구와 도시 색깔을 찾기 위해 모두 1억 6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장성군을 상징했던 선비의 고장, 문불의 장성, 청년교육, 홍길동의 고장, 옐로우시티를 포함해서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노란 시설과 곳곳에 쓰여진 기존 문구들은 그대로 유지할 거라지만 다른 이름과 다른 색깔이 더해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옐로우시티로 해가지고 노란색이 많이 알려져 나서 우리 장성이 그렇게 파랑초롱으로 알려지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 전임자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원래 당선되고 나면 제일 먼저 전임자 흔적 지우기부터 시작을 하죠. 1년이 지난 가까이 돼서 다시 그걸 추진한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이런 돈들을 좀 줄여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난 군수 때도 직원의 자택을 노란색으로 칠하게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장성군. 군수가 바뀌자마자 불거진 색깔 논란으로 또다시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전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날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고요. 오늘 대기 상태도 양호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광주, 광산의 가시거리도 330m까지 좁혀진 상태고요. 장흥과 순천, 보성에서도 가시거리가 100m를 조금 넘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부터 비가 시작돼서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으로 약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줄곧 논란을 샀던 전광훈 목사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등 망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역 앞에 사람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집회를 열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그의 추종 세력이 광주를 찾은 겁니다. 그동안 5.18과 관련한 폄훼 발언을 쏟아냈던 전 목사는 광주에 와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임을 김일성인이 부르지 말아야 하고 광주 사태가 북한군의 소행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에 의하여 발생하였지. 너희들이 부르는 님의 행진곡에 그 님이 누구야? 그 님이 누구냐고. 그 님이 김일성이야, 김일성. 전 목사는 또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주장했던 대로
5.18 당시의 헬기 사격을 부정하면서 실제로 헬기를 동원해 사격을 해보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은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내가 주장하겠습니다. 똑같은 헬기를 가져와서 한번 그 빌딩 그 자리를 향하여 사격을 한번 해보자고. 5.18 단체는 전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와 5.18 왜곡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에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 43주년 기념일을 3주 앞두고 광주를 찾아 광주 항쟁을 폄훼하고 왜곡한 전광훈 목사의 발언에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매년 자치단체들은 이맘때쯤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등을 이유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시민들은 윗부분을 전부 잘라내 마치 닭발이나 전봇대를 떠올리게 하는 무리한 가지치기는 보기 불편하다는 반응인데요. 도시의 미관을 생각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서천 도로를 따라 느티나무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달 시청에서 나와 가지치기를 해놓은 건데 나무 수십 그루 윗부분이 댕강 잘려나갔습니다. 마치 닭발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나무가 전선에 걸린다거나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때문에 매년 가지치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깔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민들 반응은 대개 부정적입니다. 너무 위에가 너무 많이 잘려가지고 좀 보기는 안 좋은 느낌. 봄철 되면 너무 가로수를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문제는 간판이나 전신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나무도 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닭발 모양의 나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 좀 아깝게 잘라놨어요. 분위기도 전처럼 너무 삭막하고. 무리한 가지치기는 나무에 치명적입니다. 절단한 부분이 병해충에 노출돼 썩기 쉽고 수명까지 단축시킵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어떤 생태축 또 비오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곤충이나 조류들이 잠시 쉬어가고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환경부가 전국에서 벌어지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나뭇잎이 달린 가지 4분의 1 이상을 자르지 말라고 최근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권고이지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정 편의와 생태 환경이란 가치가 충돌하자 지자체 고민도 커졌습니다. 잘 크는 나무는 이제 시외로 좀 이렇게 가로수를 좀 이제 옮겨서 심고 시내권은 이제 시민분들이 흡족해하는 좀 적게 자라면서 또 가로수 미관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전문가들은 도시 가로수를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시와 지역 유관기관 등이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등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LH, 허그와 도시공사, 경찰청과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어제 시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임대주택 4만여 가구의 실태 점검과 청년 전세 반환 보증료, 긴급 주거지원 제도 등을 점검했습니다. 아직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발생을 대비해 임차인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 방안도 공유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업체 17곳이 광주시의 집중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모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장은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했고 미신고 배출 시설을 불법 설치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 등을 처리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광주시는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12곳의 18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경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전복돼 60대 운전자와 80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뒤 달아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아 가로수를 충돌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목포에서 목포역 역사 개조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목포역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전남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목포역과 철도시설 부지는 19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점이지만 목포역에서는 이러한 상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원도심을 둘로 분할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 역사 또한 40여 년 전에 완공돼 지금껏 사용하는 전국에서 가장 낡고 오래돼 편의성도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목포 역사 신축과 철도 시설 재배치 용역을 실시했고 국토부 또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지난 3월까지 목포시 철도 시설 재배치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국토부 용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목포 역사 대개조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목포 역사 대개조 사업의 핵심은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전남권의 핵심 관광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목포역 개발은 관광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서의 개발과 시민의 소통 공간, 그리고 유라시아 횡단 철도 시장역으로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목포역 규모로는 400m에 이르는 장대 열차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요즘 이제 철도의 트렌드가 고속화, 그다음에 장대화, 대형화로 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좀 더 크게 좀 확보를 좀 해야 미래의 목포역을 좀 대비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마무리된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돼 다소 맥이 빠진 토론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시 김회재 주철현 의원 간 의견 충돌이 여수시 의회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장 정리에 책임이 있는 여수시장은 쟁점 현안마다 한 발 뒤로 물러서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갈등 국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두 국회의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이 시작점이 돼 지역의 주요 현안들마다 표류하고 있는 상황. 지역사회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정기명 여수시장의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정 시장은 지역의 쟁점 현안에 대해 과도하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유치 방안을 두고도 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면서 수개월째 명쾌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 공무원들마저 원론적인 논리 개발에만 주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이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도 가야 될 방향이 왼쪽으로 갈 거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시장님은 왼쪽으로 갈 걸 예측해서 뛰다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뭐가 되고.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논란 등 지역의 다른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여론도 증폭하고 있지만 여수시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두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국회의원들의 열정이 힘겨루기로 비춰지지 않고 지역이 분열되지 않도록 각각의 논제로 펼쳐놓고 풀어보자는 추상적인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지역 여론도 점차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적의 국회의원의 시장까지 지역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는데 지난 1년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시장이 중심을 잡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시장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는 것처럼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아버리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오롯이 갈 거고요. 지역의 현안마다 사사건건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수의 주철현, 김회재 두 국회의원,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그저 침묵하고 관망하며 소신 행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 이들 지역의 정치행정 지도자들의 제각각 행보에 지역사회의 산적한 현안들은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을 위해 만났습니다. 두 광역지자체는 앞으로 의료 문제 해결과 농업 대전환, 지방자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 협력을 위해 순천에서 만남을 가진 전남과 경북. 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실련 조사에서 전남과 경북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상황. 두 지역의 연간 의료비 유출 규모는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던 전남과 경북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 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쪽에 가면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도립 병원에도 의사가 없어요. 계속해서 정부 의정협의체 요구를 하고 있고. 전남과 경북의 근간인 농업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규모화와 스마트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며 두 지역의 협력을 통해 농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100헥타 이상을 몇 군데 모아서 공동으로 영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현재보다 생산이 한 3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농법을 만들어서. 김 지사와 이 지사는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옮겨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 중심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낙동강을 왜 중앙에서 관리하느냐, 우리가 관리해야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방시대. 중소기업 업무도 그렇죠. 환경청 업무도 그렇죠. 또 노동부서 업무도 산업안전 재해 일어나면 시도지사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지만 아무 권한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의료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전남과 경북은 상생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한 결의대회가 어제 광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등은 무재해 결의를 선언하고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산재 예방에 대한 안전보건 특강도 열렸습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문제와 관련해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은 진정성 있는 사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어제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100년 전 일을 갖고 일본을 무릎 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권자인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역사 문제든 외교 관계 등 사죄가 전제돼야 하고 이는 정치와 행정에서도 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비롯해 51건의 조례 등을 심의합니다.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어제 오전 32개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진단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광주시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8곳을 4곳으로 통합하고 시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3곳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표준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3년마다 경영 전반을 진단해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며 시의회는 다음 달 1일 각 상임위를 개최하고 광주시가 제출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 개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위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응급심리지원단을 구성해 학생의 자살 사망 등 학교 위기 사안에 대한 응급심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교 응급심리지원단은 학교 위기 사안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선별해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전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기 상태도 양호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남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는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광산에서도 가시거리 330m 안팎 보이고 있고요. 장흥과 순천 보성에서는 100m가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3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의 현재 기온 7도 안팎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3도, 순천 20도, 광양 21도로 낮 동안에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오늘보다 5, 6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